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주말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 주식 싹쓸이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연간 베스트 어드바이저 대상을 한 번 받기도 힘든데 무려 4년 연속 대상을 받은 정지우 위원과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포착주들의 활약, 그동안 굉장히 눈부신 거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고용지표에 놀랐지만 이번 주는 물가지표에 안도하면서 미증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나스닥이 1.5%로 크게 올랐고요. 그 안에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이번 주는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약보합 마감했지만 2520선은 잘 지켜줬고요.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어제장에서는 하락권에서 움직이다가 막판에 상승하면서 0.06% 소폭 오름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이 주간으로 보면 상승 랠리는 이어갔지만 퐁당퐁당 오르고 내리는 장세 때문에 매매하시기는 어려우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보유 중인 종목들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4년 연속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우 위원 모셔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번 주 한 주부터 또 정리를 해볼 텐데 다행히 상승을 이어갔는데 좀 테마 순환매가 빨랐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이번 주 한 주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약간 좀 식도염이 좀 걸려가지고 기침이 좀 자꾸 나오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제 이번 주 먼저 증시 이제 체크 포인트가 로봇주들이 또 굉장히 또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죠. 일단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 LG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가장 신뢰성이 좀 있는 로봇주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대기업에서 손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로봇주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솔직히 바닥 대비 3만 원대에서 25만 원까지 너무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하고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아직까지 그렇게 막 과열권에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납품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봇주들이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올해부터가 이제 시발점이기 때문에 아직 업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작 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로 이 앱솔릭스 유르기판. 유르기판 관련주들이 요즘에 이제 핫한 움직임이 나타나죠. 제가 2024년도 1월 달에 발굴해드렸던 역시 필옵틱스가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이제 후발주 관점에서 이제 TGV용 장비, 게임 체인저 장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1분기 정도면 이제 공급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TSMC 쪽도 그리고 마이크론 쪽도 공약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르기판이 이제 올해부터 앱솔릭스가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 업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또 출발점이에요. 아직 과열권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LA 산불 확대, 그러면서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5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물론 이제 LA 산불은 일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역시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미 5년치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은 대신 바닥 대비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대신 이제 LX 일렉트릭 쪽이랑 협업을 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 GST 같은 기업들은 역시 LS 일렉트릭이랑 차세대 액침 냉각을 이제 같이 개발하고 이제 공동 협력 MOU를 맺었기 때문에 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120억 가까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상증자도 끝내놨기 때문에 주포들의 매집이 끝난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또 깔끔하게 정리 도와주셨네요. 그럼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다음 주 일정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제 D-2입니다. 이틀 뒤면 트럼프가 취임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번 주에 좀 숨고르게 하는,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죠. 또 다음 주 실적 시즌도 있고 일본의 BOJ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 주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면 좋을까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임박되는 것 같아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3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만큼 지난주부터 SK하이닉스 관련주들이 이제 들썩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1CD램을 이제 양산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앞으로 차기 서프라이즈 또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세계 최초 1CD램을 양산 들어가니까. 그러면 역시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HPSP, 뭐 펨트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다 SK하이닉스 독보적 수혜주들이거든요.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중장기 꼭대기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신 SK하이닉스는 좀 부담스럽죠.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매수권은 좀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련 수혜주들, 중소형주들을 잘 보시면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 관련 수혜주들이 좀 주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수혜주들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호재 만발인 종목인 만큼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죠. 오늘 방송 중에서도 그리고 방송 후에도 공개 방송이 있다는 점 미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무방 전에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싹쓸이 금일도 또 열심히 또 준비해왔는데요. 이 설날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어떤 기업이 역시 또 선물을 가져다 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올해는 굉장히 이슈들이 많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취임을 하고 나서 바로 행정명령을 한 100개 정도 발동을 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석유, 에너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올해 반도체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일단 이제 유르기판을 꼽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죠. 뭐 3D 패키징 칩넷 기술도 드디어 이제 AI 반도체 시대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역시 관련 수혜주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유르기판 쪽을 좀 들고 왔습니다. 2025년도 유르기판 시대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TGV라는 이 부분이 핵심적인 관련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피룹틱스를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거죠. 이 피룹틱스 같은 경우가 여기 723 부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불과 한 270% 가까이 올라가는데 작년도 1월 31일 날이에요.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상반기 또 베스트 방송을 달성을 했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쭉 또 내려와요. 쭉 내려오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날이 9월 9일 날이었나요? 기억이 나는데요. 요 날이에요, 요 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11월 달 정도에 삼성전자 쪽에서 삼성벤처투자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금 390억 매수세가 들어왔죠. 장외 매수세. 그리고 나서 여기 720원까지 다시 내려온 다음에 쭉 랠리가 나오죠.
이제 밀집 국면 정배열 초기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워밍업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할 수도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죠. 왜? 주포가 여기서 11월 달에 삼성 쪽에서 300억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삼성 쪽에 자금 향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매도를 하고 나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를 하는지 그 수급이 키를 잡고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피로프텍스 같은 경우 항상 723 부근 이런 부분들이 바닥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다. 차트상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식은 더 간다. 여기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대신 매수권이 아니고 여기는 더 갈 수도 있는 위치지 여기가 바닥권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항상 722선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722선은 아마 주식 투자하면서 엄청난 발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바닥권을 형성하는 기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피롭텍스는 매수권 지나갔으니까 다시 한번 또 그 다음 올해 작년도에는 이제 피롭텍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주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역시 722선이죠. 똑같이. 그리고 여기서 안 왔네요. 721선 부근에서 2024년도 9월 달에 바닥을 형성했죠. 거기가 급소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사주 매입이 31,700원대 500억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대표이사가 11월 15일 날인가요? 10억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볼 수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터닝했고 다시 또 파라볼릭 상승 기조. 지금 이 정고점을 이제 뚫어버리니까 조금씩 이제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데 딱 33,700원대가 지지권이거든요. 저항권이었고 이 라인대를 이제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추가 반등을 또 본격적으로 기대하는 거죠. 이 밀집 국면이잖아요, 지금. 물론 바닥권은 좀 지났죠. 항상 주식 싹쓸이 하면 722선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 아까 피롭텍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제 33,000원대가 단기 지지권이 되고요. 근데 간밤에 뉴욕 증시 예상대로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오면 뭐 관세 인상이다 뭐다 인플레가 치솟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일단 이 한은 총재님도 그렇고 미국의 흐름을 보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려고 금리를 동결한 것 같거든요. 대신 이제 방향은 금리 인하 기조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한은 총재님 입에서 나온 얘기죠. 원래 이 추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언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부에서가 아니면. 근데 한은 총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약간 15조에서 한 약 20조 정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조에서 20조 추경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역시 소상공인에 집중적으로 왜 요즘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이제 차후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경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제 앞으로 내수 시장을 좀 이제 살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 통화 정책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 왜 우리가 3,300 그리고 왜 코스닥도 왜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냐면 이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재정 정책이 더해졌을 때 그때 좀 상승세가 가파르게 좀 이뤄졌거든요. 시중에 이제 풀리는 돈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있어요. 코로나 때부터 해서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경제도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추경까지도 더해지면서 이 금리나 심리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이 시장 유동성은 이제 풍부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반기 추경 계획까지 나오고 상반기 또 조기 집행 예산 거의 예산의 75%가 조기 집행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 때는 이런 추경, 하반기 때는 뭐가 있죠?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국채시장의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아마 석유 시체에 아마 목을 맬 겁니다. 그만큼 이 국제유가를 반값으로 내려놓고 인플레를 확 낮춰놓으려는 심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은 보여지지 않아요. 아마 인플레가 오히려 하락 기조로 꺾이면 트럼프가 그렇게 원하는 금리 인하 그리고 약달러 기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금상첨화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형 악재는 일단 나오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출발이 나쁘지 않아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나스닥도 1% 이상의 급등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도 전반적으로 또 기술주 장세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주식은 바닥을 찾는 부분인데요. 코스닥이 딱 3번 대박 터졌던 적이 있어요. 2020년도 때 저금리 기조, 재정 부양 정책 속에서 200개월 이평선 지지받고 5개월 이평선 회복되면서 큰 랠리가 나왔습니다. 2023년도 1월 달이었죠. 200개월 이평선을 지지받고 5개월 이평선 회복되면서 쭉 랠리가 나왔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점이거든요. 200개월 이평선 지지받고 첫 5개월 이평선 회복이 되고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부양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상반기 SK하이닉스, 하반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아마 IT 쪽, 계속 반도체 쪽, AI 쪽, 로봇 쪽 이런 쪽을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접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문자 상담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네, 종목은 원전주 오르비텍이고요. 매수가는 2,4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청자님이 문자 보내주신 거라서 언제 매수하신지 모르겠지만 매수가를 보면 현재 수익 구간이시네요. 위원님,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더 신경 써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실력 좋으신 지훈님이라고 붙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대신 적자 기업이에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종목들을 검색을 하면서 오르비텍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이 PC에서 HTS 상에서도 한 번도 검색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지금 잠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최대주주 이 비중이 지분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최대주주 지분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들은 잘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책임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분율이 그렇게 회사가 좋으면 저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제가 최대주주 대표이사라고 하면 지분을 막 늘릴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늘리죠? 막 50%, 60%까지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원전주라는 게 이런 실적 면에서 보면 당장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지금 이제 원전주가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주도할 만한 또 업종은 아니지 않을까. 물론 SMR 쪽도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뭐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뭐 대기업들을 보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본다라고 하면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SMR. 독보적인 SMR. 그러면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기업들은 SMR 제로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현대차 쪽에 지분 투자가 또 이뤄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최근 들어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2,400원대면 물론 차트는 바닥권이에요. 차트는 바닥권이긴 한데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차트상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돌고는 있지만 뭔가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주식은 바닥에서 뭔가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될 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달 거래량은 늘어나지만 좀 미미하죠. 한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시점이 있어요. 2020년도 때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나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 고점을 뚫어버리니까 11,000원까지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그때 거래량에 비하면 아직 미미하죠.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트는 분명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거래량에 수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실적이 좀 흑자 전환되면 좋겠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적자나니까 지금 그게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은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5일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일선이 2,300원대이기 때문에 뭐 2,300원대 일단 깨지게 되면 경계에다가 뭐 다른 업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200일선 뚫고 가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720선이 4,000원대 초반대가 있잖아요. 그 라인대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기업들 못 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좀 흑자 기조를 좀 전망이 나오는 기업 바로 그러니까 IT 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 자동차는 좀 어느 정도 눈앞에 실적을 볼 수가 있는데 원전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좀 높은 종목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날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뭐 11,000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기준에 의해서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대상이다라고 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권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많이 아쉽다는 점 잘 짚어주셨고요. 2,300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도 문자로 접수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종목은 영진약품이고요. 매수가는 2,4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네요. 작년 11월 이후로 차트를 보니까 손실 구간에 계신 것 같습니다. 매도해서 바꿔야 되는지 궁금해요. 종목 교체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 봐요. 예, 영진약품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옛날에 제가 한 2020년도 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그때 코로나 때는 한번 바이오 제약 업종이 막 주도를 많이 했었어요. 예. 대신 이 제약회사 중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KTNG라는 좀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50%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대부분 신약개발업체, 제약업체들은 실적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종목들이 많아서 그냥 나락으로 빠지고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도 영진약품은 예전에 폐섬유 치료제도 한번 개발했던 걸로 기억이 났던 것 같고 뭐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근데 지금이 제가 이 단기간에 지금 딱 보고 당장 뭐 지금 임상 3상 이상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다 볼 수는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데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주식은 거래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영진약품 같은 경우가 예전에 보면 코로나 때 엄청나게 터졌었고요. 2020년. 그리고 2016년도 때 한번 거래량이 엄청 터졌습니다. 예. 지금 거래량이 터지나요? 예. 거래량이 죽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움직인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0원대에 들어갔다는 건 그냥 의미 없게 들어간 거예요. 막연하게. 갑자기 대량 거래가 시작되면서 움직이네? 이게 바닥에서 그게 아니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조금 더 반등을 노려볼까? 그런데 더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신약 개발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 싹쓸이를 보시고 아마 다트전자 공시를 활용을 많이 할 거예요. 다트전자 공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지분을 늘리는지 축소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트전자 공시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물론 뭐 차트가 이미 뭐 지하실까지 내려가 있어서 바닥권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를 잘 보시고요. 그리고 주식은 이전 저점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1,800원대를 단기, 중장기, 단기, 중기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인대가 깨지게 되면 뭐 매도했다가 다시 보는 게 낫겠죠. 그리고 저 위에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 2,700원대 부근이에요. 강력한 저항권이죠. 거기서 아래 윗골이 대음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라인대에서 저항권에서는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고 만약에 초보자분이라고 하시면 이런 이제 이변성 제약 신약 개발 업체보다도 지금 이제 AI 시대가 왔거든요. 저는 일생일대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산업인 것 같아요. AI랑 반도체 산업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가 들어가는 분야가 AI 반도체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 때를 생각하면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인터넷 시대 때 그때 당시 인터넷 지금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줬잖아요. 3만 원, 4만 원 내면 우리가 SK 그리고 KT 쪽에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면서 인터넷 관련주들이 뭐 네이버, 카카오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크게 올랐잖아요. 지금이 AI가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뭔가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라든지 VR 같은 경우는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뭔가 전기차가 불타면 갑자기 주춤하고 VR 같은 경우 실생활 속에서 크게 뭐 활용도가 낮다 보니까 또 주춤하고 하지만 AI 쪽은 앞으로 아니말로 AI가 없으면 우리의 실생활이 이제 이용이 안 될 수도 있는 앞으로 뭐 실생활 속에서 AI 로봇이 나올 수도 있고요. AI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AI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4, 5만 원 내면
AI 쪽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품이 좀 저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 1, 2년 사이에 끝날 게 아니고 한 10년, 20년 정도 갈 그런 산업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AI 관련주를 좀 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저는 AI면 자율주행 로봇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반도체도 역시 AI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업종이고, 그러니까 종목 업종군을 그런 쪽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제약 바이오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항상 주식 분산 투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전저점 1,800원 지지해 줘야 된다고 하셨고요. 저항선이 2,700원인데 그 부분에서 매도하시거나 종목 교체 원하시면 반도체나 AI 쪽 한번 고려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공개되는 포착주도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전화로 접수된 상담 받아볼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현대건설 49,500원, 현대건설 49,500원, 비중 어떻게 되세요? 35%. 35%요. 네, 3년 전, 손실이 꽤 크시네요.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3년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서 고민이실 텐데 바로 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 예, 감사합니다. 예, 아침에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일단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닥을 찾는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 투자분이 이제 4만 원대에서 이제 3년 전에 보셨다라는 건 물론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겠죠. 그런데 바닥 이제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항상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흐름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뭐 건설업종으로 갔다라기보다도 역시 뭐 전기차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역시 이 코로나 이후에 역시 그런 쪽으로 좀 이제 방향이 흘러갔거든요. 뭐 제약바이오도 뭐 그때 시절부터 나쁘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 건설업종은 자꾸 우리나라가 인구도 줄고 전 세계적으로 또 인구도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종목이 이 사우디 쪽에 또 이제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했었던 것 같고,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도 또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제가 2020년도 이후 이 건설업종을 단 한 번도 이 TV나 방송이나 뭐 온라인 방송에서도 추천드렸던 적은 거의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행이에요, 그나마. 왜냐하면 건설업종 중에서도 대형 건설주잖아요. 이게 실적이 막 3년 동안 급감한 건 아니거든요. 실적은 잘 버티고 있어요. 중소형 건설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나락으로 지금 빠져 있어요. 막 부채 비율이 자본 잠식돼 있는 기업들도 수두룩하고, 지방 건설사들은 뭐 파산하기 직전인 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부동산 업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대신 이제 대형주들은 해외 쪽에 수주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앞으로 하나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재건인 것 같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만약에 사업 참여를 하게 되면 또 대형 수주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기대 요인인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일단 24,000원대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예. 24,000원대가 강력한 지지권이고요. 그 라인대에서 만약에 벗어난다, 그럼 다시 또 신저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반토막이 날지언정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주식 투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나는 완벽주의자, 실패를 자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완벽하게 해야 돼. 주식, 만약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하나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목 교체를 잘해서 그거를 100%, 200% 수익이 내면 괜찮은데, 만약에 3년, 4년, 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난 실패하면 안 되니까 5년 동안 기다려서 다시 본전 이상의 수익 냈어. 그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이 다 까먹었는데.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투자해보는 3년을 까먹은 거예요. 그 사이에 괜찮은 종목들이 굉장히 또 장이 좋았던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종목 교체를 할 때는 확실하게 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시간을 안 잡아먹거든요. 너무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10개 중에서 한 7, 8개 성공하고 2, 3개 실패해서
말빠르게 종목 교체를 하다 보면 그게 엄청난 수익으로 가져다 줄 수가 있거든요. 시간을 까먹으면 아무리 나중에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시간은 까먹었기 때문에 결국엔 돈을 까먹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항상 명확하게 해야 돼요. 3년 동안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손절가가 없이 그냥 접근했다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제 종목도 100% 이상 다 올라가진 않아요. 손절가를 그래서 항상 명확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그 깨지면 뭐 경계했다가 종목 교체를 하든지 다른 종목으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투자분을 해야 될 부분은 손절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전저점이 깨지면 경계를 한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34,000원대가 보니까 저항권이에요. 그 라인대에서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3만 원대 중반대 그 라인대가 저항권으로 보시고 만약에 그 정도 올라가면 또 이제 추가적인 반등은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700에서 이제 뚫어버리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유동성도 더 풍부해질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시 부동산 업황이 또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 장 자체를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반기 나쁘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보유주만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 본전복은 오든지 어느 정도 최대한 좀 올라온 상태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앞으로 AI 쪽이나 반도체 쪽 이런 쪽으로 종목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000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보유 중이셔서 많이 지치실 텐데 대응하시다가 힘드시면 언제든지 또 전화 주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만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의 그동안 종목들 AS 챙겨볼게요. 첫 번째는 새해 선물이었던 펜트론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 월요일에 진입을 해서 꾸준히 올랐고요. 이번 주 목요일 장중에 23%나 급등을 하면서 2주 만에 43.7% 큰 상승률 기록했네요, 위원님. 예, 펜트론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재료가 너무 많아요. 예. 이 얘기만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테슬라 쪽이랑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예. 우리가 얼마 전에 현대차가 엔비디아랑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뜻 자체가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업을 하겠다? 테슬라랑 하겠다는 거예요, 펜트론이. 그런데 대표이사가 5억을 장내 매수했고요. 자사주 매입이 7,600원대에서 20억을 공격적으로 장내 매수했어요. 예. 그게 불과 2개월 전이에요. 11월 달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7,700원이죠. 7,600원, 7,700원. 과연 차트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굳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밀집 국면이에요. 이 위치에서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사주 매입 단가 부근이에요. 밀집 국면에서 매도를 하시겠습니까? 조정식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닌 말로 다시 5,000원까지 떨어져도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예. 왜? 저는 대표이사와 자사주 매입 두 개 같이 들어온 기업들은 좀 더 신뢰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세계 최초라는 부분 타이틀도 있죠. 세계 최초로 HBM 수율 안정화, 3D 패키징 검사 장비.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 공급을 준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강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2주 동안 큰 상승률인데 여전히 밀집 국면이기 때문에 매도는 논하지 말라.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로봇주 로보티즈 볼게요. 이 종목은 11월 25일에 2만 50원에 매수를 해서 어제는 장중에 36,500원까지 찍으면서 82% 시세를 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제가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설명드렸는데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막 환상을 갖고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닥을 찾아드렸잖아요. 11월 25일 날. 그래서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2만 원대 이하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방금 전에도 펜트론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이사 매수와 자사주 매입이 같이 들어왔다. 로보티즈도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16,000, 19,000원대, 16,000원대. 대표이사 자사주 매입 다 들어왔잖아요. 왜 안 보셨습니까? 2만 원 이하에서 보시면 되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항상 신뢰성이 높거든요. 근데 아직 미국의 대량 납품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분기 중으로 납품할 것 같은데요. MIT랑 피지컬 AI 로보파를 같이 공동 개발한 이 제품이 드디어 1분기 중으로 이제 탑재돼서 출시할 것 같은데 미국의 대량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대량 납품 지금 성공을 했죠. LG전자가 투자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과 LG가 투자한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밖에 없어요. 물론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을 LG전자가 투자는 했지만 포스코는 이제 뉴로메카에 투자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업 쪽에서 투자한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는 5일선 지지권 그리고 중장기는 이전 저점 3만 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추가 반등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지권도 자세하게 짚어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칩스앤미디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2월 23일 진입을 해서 힘을 잘 모으다가 이번 주에 포텐이 제대로 터졌네요. 수요일에 24.46% 급등을 시작으로 목요일, 금요일 계속 고점을 높였습니다. 예, 칩셋미디어도 바닥을 찾아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왜 제가 바닥을 찾냐면 이 종목의 자사주 매입 16,800원대에서 120억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720원 아래에서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예. 무상증자도 들어와 있죠. 예. 그런데 한투반도체 투자가 인수한 기업이에요. 사모펀드. 이 기업을 이제 크게 키워놓고 매각하려고 준비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밀집 국면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도는요, 벌어진 국면에서 하는 거예요. 예. 밀집 국면에선 매도를 하는 게 아니죠. 밀집 국면에선 눌러줄 때 사야 되는데 자사주 매입 단가가 16,8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눌러줄 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살 수 있겠죠. 지난주 세계 최초 재료가 나왔어요. 세계 최초로 차세대 비디오 코덱 IP를 삼성전자, 구글, 퀄컴과 올해 상용화해서 개발을 끝내놓고 모든 전자기기에 접목시키겠다. 이게 바로 대형 호재거든요. 왜 주포들이 잔뜩 들어왔을까요? 앞으로 이제 성장 기대감을 갖고 잔뜩 들어온 거죠. 추후에 제가 또 자세한 얘기 해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추후라는 거에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잠시 후에 포착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때 큰 상승률로 필지우로 불리게 했던 종목 피롭틱스 살펴볼게요. 9월에 또다시 강조를 해주셨고요.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어제 고점을 제대로 찍었네요. 장중에는 25%나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111.3% 큰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닥을 찾는 거였어요. 예. 제가 작년도 1월 달에 바닥 찾아드렸고요. 지금도 또 바닥을 9월 달에, 11월 달에 찾아드렸었어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그때 720에서 밀집 국면. 작년도 1월 달에 매도하시겠습니까? 예.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밀집 국면에서 720선 부근인데요. 주식은 거래량이라고 그랬죠.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되네요. 예. 그러니까 1월 달에 단 한 번의 매수 기회가 원래 왔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9월 달에도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오긴 왔었어요. 거기까지는 안 내려갔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가 평일날 한번 설명을 또 드렸던 것 같아요. 예, 평일날. 이제 주말에는 좀 뒤늦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단기는 과열 신호가 나왔어요. 하지만 상투 신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삼성 벤처투자에서 지분 투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아직 안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은 단기는 5일선 매매, 중기는 11일선 매매 이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피롭틱스 큰 상승 함께 하실 기회를 위원님도 여러 번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기회 놓치신 분들 오늘도 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전히 좋게 보신다고 긍정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볼게요. 이 종목은 처음 소개하실 때 나만 알고 싶은 종목이라고 소개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제까지 손실 한 번도 없이 계속 우상향만 하고 있는데요. 현재 27% 상승률 보이고 있네요. 예, 벌써 상한가 상승률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부터 하반기부터 해서 비교가 좀 불가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모든 기업 중에서 과연 ASML에 도전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이 이제 도전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왜 EUV를 대체할 수 있는 반도체 노광 장비라고 하면요, ASML은 전 세계 슈퍼홀이에요. 예. 근데 그 기업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대표이사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대표이사 장내에서 두 가지 투트랙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죠. 차트를 보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피롭틱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주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바닥은 저 밑에 2023년도 때 720선 밀집 국면입니다. 대신 지금 이 3만 원대, 3만 원대 초반, 2만 원대 후반대에서도 대표이사랑 자사주 매입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그렇게 과열권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주성, 이 유리기판 쪽에 TGV 장비를 이제 조만간 북미 팹리스 기업과 이제 공급을 지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지금 일단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저는 라면을 이제 끓이면 일단 먹기 전에 냄새는 한번 맡잖아요. 예. 뚜껑은 한번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뚜껑도 안 열어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고 맛있으면 밥까지 말아서 드시면 되고, 예. 뚜껑을 열었는데 너무 맛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조금 먹다가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체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경계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TSMC, 마이크론. 만약에 이 북미 패미스 기업 중에서 엔비디아다. AMD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삼성 쪽이니까. 엔비디아다. 예, 그럼 뭐 대홍제죠. 그런데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갈 것 같아요. TSMC에 공급하게 되면 결국은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미 SK하이닉스도 독보적인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주성입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나올 호재들 많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중장기적으로 잘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종목 5개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작년도부터 하반기부터 한미반도체가 갈 것 같다. 자사주매입 끝나간다. 제가 많이 설명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라. 한미반도체는 갈 것 같다. 그런데 지금 7만 원대에서 벌써 10만 원, 11만 원까지 올랐죠. 이번 주 자사주 매입이 끝날 것 같아요. 360억에서 40억 더 들어오면 끝나는데 매일 10억씩 들어와요, 지금. 그것도 아침에. 오후에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분할 매수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기업을 지금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자사주 매입하면 그냥 수개월에 걸쳐서 뭐 1억, 2억 이렇게 사는데 그것도 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사는데 그냥 아침이면 땡이에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냥 아침 땡 자사주 매입. 이게 벌써 수천억이 들어왔어요. 평균 매입 단가가 10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하이브리드 본딩 시대가 열리면 매출 2주 전망이 나오거든요. 이제 마이크론도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하반기에 핵심이 될지 모르거든요. 하반기 내년도. 아마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강조해 주신 종목 어제까지도 크게 상승률 보였는데요. 여전히 늦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 반도체였고요. 두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위원님. 네, 저는 항상 결국에 갈 종목들을 좀 많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네. 역시 두 번째로는 저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본딩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게임 체인저예요. 왜 하이브리드 본딩이 중요하냐? 이거를 도입했을 때 열 관리가 우수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AI 반도체, HBM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열 관리가 중요하죠. 아무리 많이 쌓고 성능이 좋으면 뭐합니까? 갑자기 발열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삼성도 그랬었고 못 써요. 그냥 AI 반도체 폐기 처분해버려야 돼요. HBM이 됐든 AI 가속기가 됐든 열 관리가 중요한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면 그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유리기판을 쓰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아마 AI 반도체 화두가 이 하이브리드 본딩과 그리고 역시 3D 패키징, 특히 유리기판 쪽 이런 쪽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역시 이제 저스템은 마이크론 뚫었죠.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장비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장내 매수와 자사주 매입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열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안에서의 중요한 기업, 핵심 기업 저스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이었네요. 저가 매수 기회 잘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세 번째도 역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네. HPSP인데요. 고압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가요. 하이브리드 본딩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HPSP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에 독점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죠. 요즘에 ST랑 소송전에 걸렸었는데 일단 소송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입이 800억 가까이 다 끝났어요.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의 지분이 좀 요즘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땐 매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중으로 매각 준비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대표이사랑 임원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까요? 급등하면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 굉장히 지분 늘리고 있거든요. 싼 가격에. 정해진 싼 가격에. 그렇기 때문에 팔아한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매각 얘기가 나올 때 원래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M&A 얘기 나올 때 막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입 끝났고요. 대표이사랑 이번 주식 지분 늘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PSP도 자사주 매입 단가가 31,000원대예요. 올라온 게 없어요. 저스템도 대표이사 매수 단가가 10,000원대예요. 올라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자사주 매입 단가 10만 원대예요.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핵심주기 때문에 이 세 개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HPSP였습니다. 매각 이슈도 있기 때문에 큰 상승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종목 알아볼 텐데 네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GST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열 관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HBM도 열 관리가 중요하고요. 데이터 센터도 열 관리가 중요해요. 그놈의 그 발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열을 좀 가라앉혔으면 그러면 이제 잘 돌아간다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GST 같은 기업들은 LS 일렉트릭과 데이터 센터 쪽에 차세대 액침 냉각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상용화를 준비 중에 있다. 국사나 LG U 플러스 쪽이랑도 하죠. 그런데 또 자사주 맵이 다 들어왔네요. 이미 제가 작년 12월 달에 15,000원대에서 완벽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GST.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무상증자까지 해놨거든요. 이제 200일선 돌파가 임박돼 있어서 이 GST 같은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이 자사주 맵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매집이 끝나고 나서 소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 네이버 쪽에도 영업을 진행한다. 앞으로 로봇 시장도 진출한다. 그러니까 지금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4사를 다 뚫은 기업이에요. 이제 TSMC 양산 발주만 대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영업이익률이 20%대를 육박해요.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실적 대비도 저평가돼 있어요. 예. 아직 밀집 국면입니다. 예. GST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액침 냉각하면 이 열 관리하면 GST는 반드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발열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액침 냉각 관련주 GST 오늘의 네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공개할 순서네요, 위원님. 예, 이제 대형 호재 나온 기업들을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칩셋 미디어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삼성전자, 구글, 퀄컴과 모든 전자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차세대 비디오 코덱 IP를 개발을 올해까지, 뭐 내년도도 아니에요. 올해까지 개발을 끝내놓고 상용화를 준비한다. 그런데 주포 매집이 끝났잖아요. 예. 지금 16,800원대에서 120억이 자사주 매입이 들어갔고요. 이 기업은 올해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는 SoC 업체랑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공급을 지금 준비하는 IP 공급 계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중국 쪽의 AI 칩, 그리고 특히 퀄컴까지도 뚫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M&A까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500억 현금이 있습니다. 500억이라는 현금이 이렇게 지금 손 안에 들고 있어요. 500억. 그 현금을 어디에 쓸까요? M&A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M&A 하고 나서 왜 M&A를 할까요? 이 기업은 사모펀드에서 인수한 기업이잖아요. 나중에 매각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룹을 좀 성장시켜놓고 크게 키워놓고 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니까. 사모펀드의 항상 목적은 그룹을 가치를 키워놓고 비싸게 팔아먹어서 이득 실현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평생 이 기업을 성장시킬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밀집돼 있잖아요. 120억 자사주 맵이 이 밀집 국면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16,800원. 눌러주면 매도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피릅특수 말씀드렸죠. 이 위치에서 눌러주면 매도하시겠냐고요. 주포가 120억 들어왔는데. 세계 최초 개발을 했는데 엔비디아보다 10배 빠른 NPU IP를 개발했다. 국내에서 유일한 영상 NPU, 전용 NPU를 개발했어요. 여기서 눌러주면 매도하시겠습니까? 아직 매각도 안 했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성장할 것 같아요. 재료들이 올해 한 6개, 7개, 8개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치에서 적극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앞으로 향후 대형 호재 한번 또 하반기까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형 호재 기다리면서 눌러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누리시면서 상한가 이상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미 큰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칩셋 미디어 이번 주에도 매수 기회 잘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시간이 없어요. 4년 연속 제가 대상을 탔는데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너무 완벽주의자, 저는 완벽주의자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시간을 까먹으면 돈을 까먹게 되거든요. 지금 살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시간과의 싸움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당장 빨리빨리 움직일 만한 기업들을 포착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바닥 찾는 거 꼭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공개방송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최고의 해가 되길 바라신다면 최고의 위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간 베스트 대상을 무려 4년 연속으로 수상하셨으니까요. 최고의 위원과 함께 하시면서 최고의 상승률 빠르게 도달하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